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여자입니다. 제 인생은 버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슴에 한이 있는데 여기서 제 남은 한을 풀고 싶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5살 때 엄마한테 버림당했어요. 아빠는 아예 기억이 없었고 저를 키워준 엄마가 보육원에 버리셨습니다. 아니, 그때는 잠시 헤어지는 거라 생각했어요. 엄마가 보육원에 저를 보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민아, 엄마가 10밤만 자고 돌아올게. 얌전히 지내고 있어. 엄마, 진짜 데리러 오는 거지? 나 버리는 거 아니지? 그럼 딱 10밤만 자고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알겠어. 어른들 말씀 잘 듣고 기다리고 있을게. 꼭 데리러 와. 엄마는 손을 흔들며 떠나셨고 얌전히 보육원에서 말을 잘 들어가며 10밤이 빨리 지나가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10밤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엄마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매일 보육원 입구를 뚫어져라 쳐다봤지만 엄마는 돌아오지 않으셨답니다. 보육원에서 생활은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이 프라이버시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이 힘들었던 기억뿐이어서 상처를 드러내고 싶지 않네요. 제 나이 19살이 되면서 나라에서 주는 독립자금을 받고 홀로 서게 됐습니다. 보육원에서 나올 때 어찌나 기쁘던지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매우 기뻤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지 못하기도 했고 대학에 갈 돈도 없었으니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무슨 일을 할지 고민해봤는데 제가 꾸미는 걸 좋아하고 뭔가를 만드는 걸 좋아해 네일샵에 취직했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보지 않고 배우면서 일할 수 있어서 한 상가에 있는 네일샵에 들어가 일하게 됐어요. 자격증을 공부하며 인조 손톱의 연습을 꾸준히 해서 금세 자격증을 취득했고 손님들 네일 작업할 기회가 찾아왔답니다. 깔끔하게 손질하고 알록달록하게 꾸며서 손님이 좋아서 웃는 걸 보면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때 성취감도 느꼈고 제가 가고 싶은 길을 잘 가고 있는 것 같아 스스로가 대견스러웠습니다. 앞으로도 네일 쪽으로 쭉 나가서 꼭 저만의 샵을 차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어요. 3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일만 했더니 모인 돈이 꽤 많아서 아주 저렴한 상가에 자리를 잡고 네일샵을 운영하기 시작했답니다. 일의 특성상 예약 손님만 받고 작업을 해야 해서 손님이 줄을 서는 일은 없었어요. 엄청 잘 버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들만큼의 돈을 벌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독립하고 자리를 잡았으니 저를 버린 엄마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미움과 원망도 많았지만 그리움이 훨씬 제 마음을 더 많이 차지해서 물어물어 엄마가 계신 곳을 알아냈습니다. 엄마를 보면 이만큼 컸다. 혼자 사업도 하고 잘 산다라고 말해주고 싶었고 엄마가 그때 왜 저를 버렸는지 이유도 듣고 화해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살고 있다는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묻지도 않고 현관문을 열어주더군요. 엄마? 누구세요? 엄마, 나예요, 지민이. 네? 지민이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저 아세요? 저는 당신 딸이라고 대답하려는데 엄마 뒤에서 남자가 걸어오더군요. 여보, 누구야? 나도 몰라. 누굴 찾아온 모양인데 잘못 온 것 같아. 엄마와 동거남 뒤에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둘 있더군요. 엄마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이었어요. 저를 끝까지 모른 척하길래 저도 잘못 찾아온 척 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집을 잘못 찾아왔네요. 실례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안으로 들어갔고 엄마는 쓰레기를 버리러 오겠다고 하더니 저를 따라 나오더군요. 혹시 저에게 사과하고 화해하려는 건가 싶어 기대를 하고 아파트를 벗어났습니다. 이윽고 1층 주차장을 지나 분리수거장이 나오자 엄마가 제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너 여기 어떻게 찾았니? 네? 보육원에서 일하던 분한테 연락해서 찾아달라고 했어요.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니? 나 지금 어떻게 사는지 봤지? 내 남편은 내가 초혼인 줄 알아. 아니 사실대로 말하자면 난 결혼한 적 없어. 너는 내가 처녀 때 임신해서 혼자 낳아 길렀던 애야. 미혼모였다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절 버리셨어요? 새 인생 새 출발하려고? 뭐라 말해도 상관없고 뭐라 생각해도 상관없어. 다만 내 앞에 다신 찾아오지 마. 너 때문에 내 가정이 흔들린다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말 이해하지? 저한테 할 말이 그것뿐인가요? 날 버려서 미안하다거나 내가 그리웠다거나 그런 마음은 한 번도 들지 않았나요? 야, 넌 내 인생의 걸림돌이었어. 걸림돌을 멀리 차버린 게 죄라도 되니? 감성팔이 이야긴 그만하고 돌아가. 그리고 다신 날 찾아오지 마. 이건 부탁이 아니라 경고야. 내 인생을 조금이라도 망친다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네, 그럴게요. 이렇게 정남이 떨어지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생 원망하면서 살게요. 어린 것이 말하는 싸가지 마라. 그래, 원망을 하든 저주를 하든 너 꼴리는 대로 해. 그만 가봐. 엄마는 저에게 다신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하면서 저를 내쫓았습니다. 괜히 찾아갔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엄마라는 사람이 보란듯이 잘 살아서 꼭 성공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답니다. 엄마에 대한 미련이 떨어지자 홀가분하게 털어버리고 제 일에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딴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었죠. 세월은 흘러갔고 저의 네일샵의 단골들은 늘어나 아파트 전세도 마련했고 중고차도 한 대 끌고 다닐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작은 성공을 했더니 인생은 살만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20대 후반에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상가에서 일하는 분들이 소개팅을 해줘서 남자를 여러 번 만나봤고 연애도 6개월에서 1년씩 짧게 해봤어요. 그런데 20대 끝자락에 사귀게 된 남자친구는 다른 남자와는 다르게 인성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허허 웃으며 이해해줬고 배려는 온몸에 습관처럼 배겨있던 남자였죠. 그이와 2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연애는 좋았지만 결혼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며칠 고민해봤는데 저를 버린 엄마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엄마한테 복수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 이유였고 다른 많은 이유들로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만나는 남자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예비시댁에 인사를 갔어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초긴장 상태로 시어머니를 찾아뵙게 됐죠. 지민 씨라고? 네일샵을 한다고 했지? 네, 어머님. 부모님은? 안 계세요. 저를 낳아주신 엄마가 미혼모였는데 저를 보육원에 버리셨어요. 혈혈단신으로 살았구만. 아이, 불쌍하네. 그런데 동정심으로 자네를 받아줄 순 없어. 대강 아가씨에 대해 들었는데 내 아들에 비해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고? 이 사람은 어울리는 짝을 만나야 하는 법이네. 내 말 이해하나?
저랑 서진 씨랑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 안 돼. 천에 고아이자 근본 없고 가진 거 없는 여자한테 내 아들 못 준다. 어머님, 제가 서진 씨에 비해 많이 모자라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시몬은 제 말을 끊고 자신의 할 말을 하셨습니다. 말이 기네. 그냥 안 된다면 그런 줄 알아. 내 아들이 오늘 자네를 한번 보고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얼굴을 봐도 정이 안 가. 그냥 먼 나라 사람 만난 기분이야. 서진아, 네 부탁대로 한번 만나봤으니 이 아가씨 집에 보내라. 엄마, 만난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그냥 나가라고요? 그러지 말고 식사도 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봐요. 분명 좋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얘가 엄마 하는 말을 귓등으로 듣네. 너 사업 성공시키려고 내가 얼마나 많은 고생한 줄 알지? 그럼 최소한 너랑 수준이 비슷한 여자를 데리고 와야 정상 아니냐? 어디 고아에 남의 손발톱이나 만지는 애를 데리고 오냐? 이 아가씨 어서 치워! 시어머니는 저를 하찮은 물건 대하듯이 말씀하셨고 더는 대화할 분위기가 아니어서 나와버렸습니다. 결혼을 포기하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끝까지 매달리더군요. 자기가 시어머니를 어떻게든 설득해 볼 테니 기다려달라고 무릎까지 꿇고 애원했습니다. 이에 저는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오롯이 사랑하는 그이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존심 던져버리고 기다렸습니다. 한 달 뒤, 그이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설득했는진 모르겠지만 저를 다시 시댁으로 부르셨습니다. 내 아들이 아가씨 아니면 결혼 때려치우고 절에 들어간다고 협박을 하니 어쩔 수 없이 허락하게 됐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 정말 잘할게요.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앞으로 내가 시키는 거 다 소화해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어머님,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잘하겠습니다. 저희 잘 살게요 어머님. 그렇게 결혼 승낙을 어렵게 받고 결혼식을 작게 올렸어요. 제 눈치로 봤을 때는 시어머니가 저를 널리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이와 결혼하게 됐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신혼집은 시댁 바로 근처에 마련해서 살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깝게 사는 걸 원하셨고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으니 정해주신 집에 들어가 살게 됐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신혼집을 찾아오셨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제가 집 정리를 하고 정오쯤에 출근하는데 늘 오전 10시에 들러서 2시간 동안 잔소리를 심하게 하셨습니다. 집안 꼴 좀 봐라. 너 이불 빨래는 언제 한 거니? 지난주에 했어요, 어머님. 지난주? 근데 왜 이렇게 방에서 냄새가 심하냐? 신혼이라 이불에서 하는 게 많은가 보지? 네? 냄새 나니까 자주 좀 빨아라. 그리고 바닥 청소 매일 하는 거냐? 왜 이렇게 찌그럭거리냐? 방금 청소기 돌렸어요, 어머님. 걸레질도 했고요. 그럼 청소한 게 이 모양이라는 거냐? 부모 없이 커서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네.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죄송해요, 어머님. 다시 청소할게요. 아유, 한 번에 잘해놓으면 덧나니? 너 밤일도 제대로 못해서 다시 하고 그러는 거야?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결혼한 지 몇 달 됐는데 왜 아직도 애가 없는 거냔 말이다. 밤일을 제대로 못해서 애가 안 들어서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안 생기는 거예요. 빠른 시일 내로 애나 가져라. 내가 나이 드니까 적적하니 손주 키우는 재미로 살고 싶다. 네, 어머님.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지 말고 무조건 가져.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야. 그런 식으로 허구한 날 오셔서 집안 살림 잔소리를 1절로 하셨고 애기 가지라고 2절을 하셨어요.
또 퇴근하고 와서 남편 밥을 차려줄 때 불시로 찾아오셔서 밥상에 반찬을 가지고 트집을 잡으셨죠. 너는 어떻게 밖에서 일하고 온 사람한테 고기 한 점을 안 해주냐? 이거 다 풀떼기잖아. 다행히 남편과 있으면 그이가 대신 대답해줬습니다. 엄마, 내가 요즘 살이 찐 것 같아서 채식으로 준비해달라고 했어요. 요즘 건강식이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네가 살이 찌긴 뭐가 쪘다 그래? 한창 나이라 고기랑 생선은 기본적으로 매일 먹어줘야 한다고. 안 되겠다. 며느리 너 정육점에 다녀와라. 한우랑 한돈 좀 사와. 엄마, 저 진짜 괜찮다니까요. 속도 안 좋고 배도 크게 안 고파요. 뭐야, 너 속이 왜 안 좋니? 네 처가 신경 쓰이게 해서 스트레스가 심한 거 아니야? 엄마, 제발요. 제발. 이 사람 좀 가지고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부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으니까 관심 적당히 주세요. 이 녀석이 결혼하더니 지 색시 편을 드네. 참나. 아들내미 하나 있는 거 고아한테 준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이젠 고아년보다 못한 대우를 받네. 그런 게 아니라요, 엄마. 그 말씀을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그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탈모까지 왔다니까요. 나 때문에 머리가 빠진다는 거냐? 어이가 없네. 며느리 네가 관리 못해서 빠진 머리카락을 내 탓으로 돌렸냐? 너 내가 없을 때 아들한테 뭐라고 내 흉을 보는 거야? 이래서 부모 없는 것들은 싹수가 노랗다고 하는 거야. 엄마, 그만 나가주세요. 더는 못 들어주겠어요. 제가 밥 먹다 체하겠다고요? 어서 나가줘요. 어머머, 얘 좀 봐라. 지금 애미를 쫓아내는 거야? 웃기는 놈이네. 며느리가 내 아들을 어떻게 꼬셨길래 이러는 거야? 착하고 착한 내 아들이 왜 이렇게 된 거냐고. 며느리, 넌 나중에 보자. 오늘 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남편이 밀어내듯이 내보내면 시몬은 다음날 오전에 와서 저에게 온갖 막말을 하셨습니다. 부모 없는 년, 후레자식, 애미 출타한 년 등등 특히 거북한 욕을 많이 하셨어요. 결혼 전에는 이 정도로 심할 줄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 시어머니가 보통 힘든 상대가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막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었으니 허구한 날 심한 갈굼을 당했네요. 1년 넘게 시어머니한테 일방적으로 시짜지를 당하며 살다 보니 마음속에 굳은 살이 박혔는지 무슨 말씀을 하셔도 순식간에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좋은 건진 모르겠지만 내성이 생겨서 욕을 먹어도 화가 나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 말고 다른 걱정이 있었는데 바로 임신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지려고 몸에 좋다는 한약도 먹고 열심히 노력해봤는데 아이는 생기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고 충분히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희망이 있으니 확신을 가지고 매주 임신 테스트기를 거쳤지만 늘 한 줄만 나왔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악담은 더더욱 심해졌어요. 우리 집에 시집 온 너는 뭐하는 애니? 잘 나가는 사업가나 물어서 호강하려는 거야? 야, 그 호강 누리려면 최소한 아들, 딸을 낳아주고 누려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 아이는 언젠가 생길 거고요. 저는 호강하려고 결혼한 거 아닙니다. 그럼 왜 결혼했는데? 설마 사랑이니 운명이니 하는 반푼이 같은 대답을 하진 않겠지? 네?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반푼이 같은 건가요? 어머님, 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가면서 절 혼내실 때는 많이 황당해요. 이게 지금 시애미 말이 억지라고 한 거야? 너 내가 억지나 부리는 그런 못난 시모라고 욕하는 거냐? 역시나 말대답을 잘못해서 1시간이 넘도록 쌍욕을 먹어야 했습니다.
괜히 입을 열었다고 생각하며 다음부턴 그냥 한 귀로 흘리고 네네 하고 대답만 잘하기로 마음먹었네요. 그렇게 세월은 조금 더 흘렀고 2019년 말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저는 코로나라는 질병이 한두 달 지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텔레비전에서 감염자 인원을 실시간으로 중계했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금지 등 여러 통보를 하는 바람에 네일샵 운영에 큰 차질이 생겼어요. 영업장에 나와도 손님이 없었으니 출근 하나만 하였죠. 그래서 네일샵을 빼고 단골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출장을 나가 네일을 하면서 일했어요. 남편의 사업은 온라인 유통이 주된 업무라 큰 타격 없이 잘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약 전화가 걸려왔는데 처음 보는 번호였어요. 이 단골들만 관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단골 중 한 분이 소개해줘서 알게 됐다며 출장을 부르시더라고요. 이에 저는 횡재한 기분으로 출장을 나섰고 고객님의 집 앞에 섰습니다. 근데 대문이 제 키의 2배 이상으로 높았고 집 건물과 마당이 웅장했답니다. 엄청 돈 많은 사람의 집이라는 건 확실하게 알겠고 여기 사는 분이 단골이 되면 아주 좋을 것 같았습니다. 입소문이 잘 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출장 네일로 많은 돈을 벌었으면 했답니다. 이윽고 대문이 열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나이 든 아저씨가 혼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약한 사람이 어딨냐고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네일 예약하신 분은 어디 계신가요? 그 저자가 네일 아티스트입니까? 네, 전화 예약 받고 왔습니다. 손님은 어디 계실까요? 그게 나요. 네? 내가 예약했다고요. 어르신이요? 어르신? 이봐요. 내 나이 이제 환갑 조금 넘었는데 무슨 어르신입니까? 뭐 남자는 손톱 관리하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여태껏 남자 손님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일단 앉아서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할 건 없고 그냥 깔끔하게 관리만 해줘요. 그럴까요? 투명 매니큐어 같은 건 어떠세요? 방금 전까지 늙은이가 네일 한다고 기겁한 사람이 나더러 매니큐어 칠을 하라고요? 됐습니다. 네, 그럼 손톱 다듬고 갈아드릴게요. 저는 도구를 이용해 남자의 손톱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더군요. 아저씨 왜 이러세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본능적으로 살아남으려고 남자의 뺨을 세게 한 대 갈겼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볼을 잡더니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다시 소리를 꽥 지르고 그 집에서 빠져나왔답니다. 세상에 변태 같은 놈들이 많은 건 알았지만 출장 네일을 불러서 이런 행동을 하는 놈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아무튼 그렇게 빠져나왔고 전화 예약을 받을 때마다 여자 고객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손님들의 예약은 떨어졌어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일자리가 위태하니 네일하는 사람이 확 줄어든 거죠. 그래서 거의 주부로 지내면서 살림만 했답니다. 몇 달이 지나도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녀야 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어 다시 네일샵을 여는 건 무리였어요. 아무래도 수년 뒤에나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한편 남편은 코로나로 인해 더더욱 매출이 올라갔어요. 온라인 사업이었으니 집에서 시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서 매출이 2배 이상으로 꽁충 뛰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집에서 주부로 지내게 되자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오셔서 반나절씩 머물다 가셨어요. 정말이지 발바닥에 가시를 밟고 다니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라, 점심엔 파스타 좀 해봐라.
요즘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게 어려우니 네가 직접 해줘라. 네, 알겠어요, 어머님. 집에서 노는 며느리가 유용하게 쓰이니 이것도 나쁘진 않네. 점심 먹고는 우리 집 가서 청소 좀 해라. 내가 좀 허리가 안 좋아서 빨래랑 청소를 미뤘더니 집이 엉망이다. 어머님 댁 청소요? 아, 네, 알겠어요, 어머님. 눈치가 제법 늘었다. 예전 같으면 왜 해야 하냐고 따졌을 텐데 말이야. 저도 느끼는 바가 있으니까요. 남편 같은 좋은 사람과 결혼했으니 감사함을 표현하려면 어머님께 잘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지내라. 근데 너 애는 언제 가질 거냐? 벌써 결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으면 어쩌라는 거지? 너 혹시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럴 리가요. 아무 문제 없다고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왔어요. 병원에서 캐치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 뭐 예를 들면 몸을 함부로 굴린 과거 때문에 불량품이 되어 애가 잘 안 들어서는 경우가 있잖아. 어머님, 그 말씀은 제가 몸을 함부로 굴렸다는 말씀이세요? 어머님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왜 이렇게 부정을 강하게 하는 거지? 뭐 찔리는 거라도 있나? 너 고아 출신에 얼굴도 반반하니 딱 술집 접대부가 어울리는 것 같아. 아유, 그러고 보니 네일샵 차린 돈을 술집에서 번 거 아니냐? 웃음 팔고 몸도 팔면서 말이야. 남자들이 기피해야 하는 직업군들이 있다잖아. 여러 직업 중에 네일샵도 있는 거 모르니? 인터넷에 떠도는 말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어머님, 전 절대로 그런 데서 일한 적 없습니다. 땀 흘려 번 돈으로 네일샵 차렸다고요. 밤일에도 땀을 흘리잖니.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저를 이상한 여자로 만드는 거 제발 그만하세요. 찔리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러는 거지. 내 눈에 훤히 보인다. 제가 그런 여자인 걸 아셨으면 애초에 결혼 허락은 왜 하셨어요? 이게 눈을 세로로 뜨고 대드네. 야! 그땐 내가 너에 대해 다 몰랐잖아. 그런데 겪어보니까 네가 억지로 눈웃음 치는 걸 보면 딱 술집 접대부로 보인다고. 저 그런 말 어머님한테만 들었어요. 아무도 절 그렇게 보지도 않는다고요. 또 절대로 그런 곳에서 일해본 적도 없으니 그런 막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에휴, 며느리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네. 아이 그래, 너 잘났다. 땀 흘려서 돈을 벌든 뭘 하든 잘 알았으니까 내 손주나 빨리 좀 낳아봐라. 아이 내가 이렇게까지 잔소리를 하면 너도 각성하고 잘 좀 해봐라. 잔소리의 끝은 항상 임신이었어요. 제가 하기 싫어서 아이를 못 갖는 게 아니었는데 엄청나게 보채셨죠. 엄마가 당신한테 술집 종업원 출신 같다고 하셨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네일샵에 일하는 여자는 10중 8구 술집 출신이라는 소리를 하셨다고. 뭐 없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나도 주변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러 직군 중에 네일샵이 특히 더럽다고 하더라. 과거 문란한 여자가 많다고들 하던데. 지금 당신 뭐라는 거야? 당신도 날 못 믿어? 내가 문란하다고 생각해? 글쎄, 과거를 내가 직접 본 게 아니니까 뭐 확실하다고 말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의심은 간다는 거지. 그리고 임신 못하는 것도 혹시나 과거에 여러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야. 난 그런 여자가 아니야. 날 이상한 여자 취급하지 마. 알았어. 아니면 아닌 거지. 왜 이렇게 오바해? 나 참. 유난 떠는 걸 보니까 더 의심되네. 정말 이럴 거야? 됐다. 말을 말자. 부부끼리 솔직한 대화를 좀 해보자는 건데 짜증내고 소리만 지르니 대화가 안 되잖아. 에이, 기분 잡쳤네. 나 오늘 밖에서 저녁 먹을 테니까 당신 혼자 알아서 먹어. 방귀를 낀 놈이 성낸다고 그이는 실컷 화를 돋우고 집을 나가더라고요. 그이는 그날 아예 외박을 했고 다음 날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당신 이제 들어오는 거야? 여태까지 뭐 하다가 온 거야? 나 사업하는 사람인 거 잊었어? 일하느라 늦은 거지. 뭘 하다 늦었겠어? 요즘 당신 많이 변한 거 알아? 결혼 전이나 신혼 초에는 이러지 않았잖아. 또 옛날 얘기한다. 이 여자야, 당신은 잡은 물고기잖아. 어디 도망가지 않고 이 집에서 계속 살 거잖아. 근데 뭐하러 옛날처럼 유난을 떨겠냐? 뭐? 당신은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이 정도도 많이 순화한 거야. 어이, 잡은 물고기, 가서 해물탕이나 끓여와. 얼큰하게 해장 좀 해야겠으니까. 당신이 직접 해먹어. 나 그럴 기분 아니거든? 이 여편네가 돌았나. 하늘 같은 서방님이 밖에서 일을 하고 들어왔는데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년이 내 말에 토를 달아? 너 혼 좀 날래? 그래, 혼나보자. 어떡할 건데?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러자 남편의 손이 바로 제 얼굴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뒷머리를 잡더니 세게 잡아당겨 넘어뜨리더군요. 거실 바닥을 질질 끌고 다니며 막말을 심하게 했어요. 이 걸레 같은 게 감히 누구한테 까부는 거야? 근본도 없고 태생도 쓰레기같이 태어난 주제에 어디서 말대답이야? 그만해. 너무 아프다고. 아프라고 하는 거야, 이년아. 넌 혼 좀 나야 해. 애미애비가 없어서 못 배웠으니 오늘 예의라는 걸 좀 배워보라고. 그이가 저를 바닥을 질질 끌며 발길질과 손찌검을 연신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저와 눈을 마주친 시모는 빙그레 웃더니 팔짱을 끼고 구경했습니다. 아들, 살살 해라. 제가 교육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너무 심하게 하면 뒤통수를 칠지도 모른다고. 엄마 오셨어요? 인연이 요즘도 엄마한테 까불어요? 오늘 내가 인연 제대로 손봐줄 테니까 불만 있으셨던 거 다 말씀하세요. 불만이야 많지. 시애미 말을 귓등으로 듣고 싸가지 없이 대답하는 것부터 해서 애 못 낳고 무능한 여자라는 게 불만이다. 도대체가 할 줄 아는 것도 마음에 드는 것도 하나가 없다니까. 내가 그때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엄마가 말릴 때 헤어졌어야 했다고요. 엄마, 이 불효자 용서하세요. 아니야, 지금 아주 잘하고 있잖니. 그냥 제대로 잡아 족치고 조금 두고 보다가 이혼해라. 애기 못 갖는 애를 언제까지 데리고 살 순 없잖니. 네, 그럴게요. 엄마 말씀을 들어야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는 걸 이젠 잘 아니까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럼 계속 인연 손 좀 봐줄게요. 그이는 시모 보는 앞에서 저를 흠씬 두들겨 팼고 제 몸과 마음을 만신창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탱탱 부은 눈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출장 내일이 잡혀서 외출을 하게 됐어요. 오랜만에 들어온 일이기도 하고 당장 집에서 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다친 상태였어도 그냥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내일하러 간 곳은 예전에 갔었던 대저택의 남자 집이었어요. 그 남자는 저에게 그날 오해한 거라며 저에게 주저리 이야기를 늘어놨습니다. 그리곤 오해를 풀고 대화를 나누다가 손톱을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남편과는 각방을 썼어요. 도저히 한 방을 쓸 자신과 용기도 없었으니까요. 며칠 조용히 집에서 멍 때리면서 지냈는데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잔소리를 해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벽만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년이 진짜로 미쳤나? 너 내가 하는 말 안 들려? 야! 고개 돌려! 사람이 말하면 얼굴을 봐야 할 거 아니야? 저는 끝까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벽만 주시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명상하듯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죠. 시몬은 끝내 분노를 표출하더군요. 제 머리채를 잡고 싸대기를 흠씬 갈겼습니다. 그럼에도 작은 소리도 내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반응을 하지 않으니 시모는 몇 대 갈기다가 포기하더군요. 이년 진짜 또라이였네. 아우, 무서워. 내가 아들한테 말해서 다시 한번 손봐주라고 해야겠다. 그리고 니년은 얼마 못 가 이혼당할 줄 알아. 임신도 못하는 년을 계속 데리고 살 순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계속 벽 보고 놀고 있어라. 이번에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시모 생신날이 다가왔습니다. 작은 방에서 벽을 보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화들짝 놀래더군요. 엄마야, 이 여자가 돌았나? 벽 보고 뭐 하는 짓이야? 뭐 명상이라도 하는 거냐? 야, 됐고 오늘 엄마 생신이니까 가서 생신상이나 좀 차려드려. 내 말 안 들려? 빨리 일어나서 엄마 집으로 가라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오늘이 어머님 생신이었나? 뭐? 이 여편네가 덜 맞았나? 집에서 노는 년이 시어머니 생신을 까먹어? 지금이라도 알아들었으면 당장 일어나! 그 아줌마 오늘부터 내 시어머니 아니야. 이게 실성했나? 진짜 돌았니? 내가 이혼한다고 하니까 정신 나간 거야, 이년아? 너 불쌍해서 계속 데리고 살아줄 테니까 당장 가서 생신상 차려! 빨리! 네 애미는 오늘부로 내 시모가 아니라고? 이게 말하는 꼬라지 봐라, 이씨. 너 이년 안 되겠구나. 오늘 내 손에 돼지기 전까지 맞아봐! 그이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는 순간 주머니에 숨겨둔 호신용 스프레이를 남편 눈가에 분사했습니다. 아이씨, 이게 뭐야? 내 눈! 앞이 안 보여! 내 눈! 등신, 오늘 네 놈의 제삿날인 줄 알아? 앞을 못 보고 허둥대는 남편의 주요 부위를 무릎으로 가격했습니다. 그이가 고꾸라져서 고통의 신음을 내뱉더군요. 이에 저는 남편의 야구방망이를 꺼내와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비명소리가 터져나오자 제 몸에 아드레날린이 분출되면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큰 힘이 생겨서 남편을 먼지나게 패줬습니다. 그렇게 한참 혼쭐을 내주고 있었는데 시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남편이 바닥에서 대굴대굴 구르는 걸 보고 경악한 시모가 저에게 달려들길래 야구방망이를 한번 휘둘러 넘어뜨렸습니다. 두 모자는 제 손 안에 있었어요. 제가 당한 걸 돌려주기 딱 좋은 순간이었죠. 어머님, 생일빵입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야, 이 또라이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 하긴요. 내가 당한 걸 돌려주고 있잖아요. 입 다물어요. 그러다 주둥이 맞고 이빨 털리니까. 두 모자를 흠씬 두들겨 패주자 현관 밖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가서 문을 열어줬어요. 제 눈앞에는 대저택에 네일 받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내가 때를 맞춰서 온 거냐? 네, 아빠. 딱 맞춰 오셨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그분은 사실 제 아빠였어요. 미혼모인 엄마가 저를 임신한 걸 모른 채 이별하셨는데 오랜 세월이 흐르고 소문으로 저라는 존재를 알게 되셨대요. 그래서 탐정을 고용해 저를 찾으셨고 대저택으로 부르신 겁니다. 제 손을 잡았던 것도 부성애가 생겨서 그러신 거였죠. 아빠와 저는 유전자 검사를 받게 됐고 친자 일치라는 결과를 받게 되어 부녀지간으로 지내기로 했답니다. 아빠의 직업은 변호사였어요. 사시 출신의 판사로 오래 일하다가 변호사로 전업하셨죠. 지민아, 네 남편이 바람피운 증거 다 찾았다. 동영상이랑 사진 다 확보했어. 그리고 탈세하려고 미술품을 산 것도 확인했고. 이놈 세금 폭탄 제대로 맞으면 골로 가겠다. 아빠 고마워요. 알아서 증거를 다 마련해 주셨으니 소송하면 쉬워지겠죠? 아빠가 변호사인데 무슨 걱정이니? 내가 이것들 사회에서 제대로 매장시켜줄게. 아,
이놈이 바람 피우는 여자랑 얼마 전 살림도 차렸고 임신까지 했다더라. 정말 가지가지하는 놈이야. 상간녀 손해배상도 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제대로 받게 해주마. 한마디로 이놈은 끝났어. 수고 많으셨어요. 여보, 어머님, 다 들으셨죠? 이분은 제 친아버지예요. 그동안 애비 애미 없이 자랐다고 막말하고 욕하셨는데 이렇게 훌륭한 아빠를 찾게 됐네요. 다시 그 말 해봐요, 어머님. 네 부친이라고? 변호사? 판사 출신 변호사라고? 맞아요. 저에게도 아빠가 계시더라고요. 첫 만남은 인상 깊지 않았지만 아무튼 제 아빠가 맞아요. 그럼 사돈이라고 불러야겠구나. 저기 사돈, 처음 뵙겠습니다. 아빠는 기가 막힌 듯 껄껄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사돈이라니? 이제 처음 받고 곧 이혼도 할 건데 사돈이라는 호칭은 좀 그렇지 않나요? 이혼이요? 아유, 그러지 말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돈, 괜히 애들 이혼시키지 말고 우리 아들 사업장도 건들지 말아주세요. 대화로 풀고 다 같이 윈윈하도록 해요. 며느라, 우리 앞으로 서로 소중하게 대하면서 지내자. 이 시애미가 먼저 사과할게. 바로 비굴하게 태도를 바꾼 시어머니가 너무 웃겨서 푹하고 웃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일부러 어머님 생신날까지 기다렸다가 터뜨린 거예요. 평생 악몽으로 되새겨주려고요. 오늘부로 당신 모자들과 난 끝이에요. 알겠어요? 며느라, 이 모든 걸 계획할 만큼 우리가 미웠냐? 꼭 이렇게 잔인하게 나와야겠니? 이혼 소송에 내 아들 사업장까지 건드는 건 너무하잖아. 너무하긴요. 제가 이를 갈고 오늘 같은 날을 기다려왔다고요. 두 사람만 뒤에서 뒤통수를 친 게 아니에요. 나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요. 아무튼 오늘 어머님 생일빵도 해드렸고 이혼 소장도 전해주게 됐네요. 또 탈세랑 이런저런 혐의로 검찰 조사도 받게 될 겁니다. 어머님, 여보, 오늘 네 선물 마음에 드셨어요? 우리 법원에서 봅시다. 그럼 안녕. 그렇게 시모자를 두들겨 패주고 이혼 소장과 고소장을 던져주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아빠는 제가 당한 모욕과 손찌검, 임신 강요 등 여러 사유와 남편이 외도를 하다 못해 살림을 차려 애까지 임신하게 된 증거를 들이밀며 거액의 위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판사님은 제 손을 들어주면서 이혼 판결이 났답니다. 그리고 검찰과 국세청에서 남편 회사의 영장을 들고 가 장부와 컴퓨터를 모두 압수해 갔어요. 그리고 탈세 조사를 하는데 남편 놈이 탈세한 게 1, 2년이 아니라 10수년 동안 엄청난 돈을 미술품이나 공예품으로 사들였더라고요. 그걸 다시 현금으로 되팔아서 많은 돈을 먹었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받은 지원금을 사업에 쓰지 않고 시모 집을 차려주는 데 썼다는 증거까지 잡혔답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취한 이익은 모두 압수가 됐는데 완전히 빈 껍데기만 남기고 다 압수하게 됐습니다. 완전히 생 거지가 됐다는 거죠. 이혼 후 아빠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두 모자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빠는 뭘 하려는 건진 모르겠지만 일단 들여보내서 말이나 들어보자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대문을 들어서자 현관까지 달려왔고 무릎으로 슬라이딩하며 제 앞에 멈췄습니다. 남편도 허겁지겁 달려와 시모 옆에 꿇어 앉았습니다. 저는 너무 뻔한 결말이라 재미가 없었네요. 뭐예요, 어머님? 겨우 무릎 꿇고 빌러 온 거예요? 제대로 망하니까 제 생각이 나던가요? 며느라, 우리 좀 살려줘라. 재산 다 털리고 파산까지 했어. 내 아들은 신용불량자가 돼서 어디 가서 일도 못해.
제가 어머님 생신날 선물을 거하게 준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다 제가 준비한 선물들이에요.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 너한테 못할 짓 한 거 모두 미안하다. 여보, 나도 정말 미안해. 당신에게 함부로 짓거리고 손찌검한 거 모두 사과할게. 그리고 내가 바람 피운 여자랑은 정리했어. 그 여자랑 볼 일도 없고 그 여자가 낳을 애기도 볼 일이 절대로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웃기지 마. 그 여자가 빈껍데기인 당신을 받아주지 않은 거 다 들었거든? 당신 버리고 미혼모 센터로 들어갔다는 소식 다 들었다고. 아, 그랬어? 여하튼 이젠 나 아무도 안 만나. 지금 반성도 했고 당신과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됐어. 여보, 우리 좋았던 때를 기억해봐.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보라고. 그건 내가 싫은데 네가 좋은 놈인 줄 알았는데 완전 속았잖아. 날 때린 것도 모자라 상간녀랑 살림 차리고 나와 이혼까지 하려고 했지? 이 쓰레기 자식아. 너랑 네 애미는 지금부터 바닥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여보, 나 용서해 줄 때까지 여기서 안 나가. 당신이랑 무조건 다시 합쳐야겠어. 내가 변호사 아빠 찾으니까 태도가 비굴하게 돌변하네? 그럼 일단 쳐맞아봐. 다 견뎌내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 뭐? 또 몽둥이질을 하겠다고? 여보, 우리 좋게 대화로 풀면 안 될까? 또 얻어 터지는 건 좀 그래. 엄청 아프다고. 짜잔, 야구빠따 등장이요. 저는 그이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바로 야구방망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두 모자는 맞는 게 싫었는지 바로 주랭랑을 치더군요. 야, 어디가? 처맞고 버텨보라니까. 내가 같이 살아줄지 생각해본다니까. 됐어. 실컷 때려놓고 안 살 거라고 할 거잖아. 에이씨, 내 인생 망했어. 이씨. 이제 완전 개털이라고. 그래, 그게 당신한테 어울려. 찐따 같은 모습이 딱이라고. 어머님이랑 같이 폐지 주우면서 살든지 바구니 들고 구걸하면서 살든지 해라. 시모자는 그 뒤로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듣기로는 전 남편과 전 시모는 집이 없어서 쉼터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고를 쳤는지 쫓겨나서 길바닥에서 노숙까지 하게 됐다네요. 사람 인생이 이렇게 한 방에 망하는 걸 보니 참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시모자는 어디서 뭘 하는지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부를 찾아 대저택에서 산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저를 버린 엄마가 찾아오셨어요. 저에게 다시 찾아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사람이 먼저 아빠 집을 찾아왔답니다. 지민아, 엄마야. 그동안 잘 지냈니? 우리 딸 많이 컸구나. 이 엄마가 널 그렇게 돌려보내고 얼마나 크게 후회한 줄 알아? 그래서 새 남편이랑 자식들을 모두 버리고 널 찾아온 거야. 아줌마, 입에 침이라도 바르고 거짓말하세요. 아줌마가 바람 피워서 쫓겨났으면서 애먼 사람들 탓을 해요? 아유, 그걸 알았니? 난감하네. 아무튼 지민아, 난 너랑 같이 모녀지간으로 살고 싶어. 그리고 네 옆에 있는 아빠랑 다시 시작하고 싶고. 왜 내 주변에는 이런 인간들만 있는 거지? 아빠,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그러자 아빠가 기침을 한번 하시더니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옆에 내야, 나랑 사귀다가 다른 남자 생겼다고 도망간 거 기억 안 나? 당신은 날 배신하고 도망간 여자야. 근데 그 놈이랑 살림 차려서 애까지 낳았는데 몇 년 뒤에 쫓겨났지.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지민이가 그 놈 딸의 아이였던 거지. 그래서 당신은 지민이를 보육원으로 보내고 새 시집을 갔고 말이야. 정말 서사가 남다르다. 최악의 엄마로 뽑으면 단연 1등이야. 아이, 자기야, 그땐 내가 많이 어렸어. 아무것도 모르던 나이였다고. 아무것도 몰랐다고?
애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당신이 날 배신한 건 용서할지 몰라도 내 딸의 존재를 나에게 알리지 않고 보육원에 버린 건 아주 큰 죄야. 나도 알아. 그래서 지금 만회할 기회를 달라고 찾아온 거야. 자기야, 오늘부터 내가 여기서 지낼게. 당신의 아내이자 지민이 엄마로 말이야. 누구 마음대로. 난 죽었다 깨어나도 당신이랑 한 집에 살 일 없어. 지민아, 네 생각은 어떠냐? 당연히 싫죠. 내가 보육원에서 나와 사회에서 자리 잡고 찾아갔더니 또 버렸잖아요. 이런 여자가 내 친모인 게 몸서리치게 싫어요. 내 몸속에 이 여자 피를 모두 뽑아버리고 싶다고요. 아빠, 저 여자 내보내요. 그리고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지켜보자고요. 들었지? 내 딸이 안 된다고 하네. 조용히 돌아서 나가. 안 돼. 나 갈 곳 없어. 자기야, 우리 옛날에 좋았잖아. 자기 나랑 침대에서 하던 거 기억 안 나? 나 여전히 잘해. 내가 만족하게 해줄 테니까 받아줘. 아니다. 지금 말로 할 게 아니라 어서 침대로 가자. 진짜 못 들어주겠군. 당장 꺼져, 이 더러운 여편애야. 아, 나 갈 곳 없다고. 돈도 없고 집도 없단 말이야. 친모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받아달라고 구걸했습니다. 저는 보다가 역겨워서 결국 손을 들어 그 여자의 따귀를 날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널 낳아준 엄마를 때린 거야? 제정신이야, 이 미친 것아? 그 어느 때보다 제정신이다, 이년아. 당신이 날 낳아주기만 했지 더 해준 게 뭐가 있어? 보육원에 버린 것도 모자라 나중에 성인이 되어 찾아갔을 때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줬냐? 당신 인생에 간섭하지 말고 꺼지라며.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한 게 당신인 거 몰라? 알아, 안다고. 하지만 다 지난 일이고 이 엄마가 오갈 곳이 없다잖아. 그냥 눈 감아주고 받아주면 안 되냐? 내 손으로 또 때려야 하나? 아빠가 좀 저 여자 치워줘요. 그래, 내가 처리할 테니까 넌 들어가 있어라. 결국 친모는 아빠한테 머리채를 잡힌 채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대문 밖으로 버려지자 울부짖었는데 진짜 역겹더라고요. 아무튼 이번엔 제가 친모를 버렸습니다. 그 뒤로 친모는 다른 남자를 꼬셔서 살림을 차렸다고 했는데 얼마 못 가 호빠 선수와 바람을 피우다 걸려 또 쫓겨났다네요. 그 여자 사는 방식은 동일한가 봅니다. 어릴 적부터 상처만 가득 안고 살아온 저에게 유일한 힘이 돼준 아빠를 늦게나마 만나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아빠가 큰 집에 혼자 사는 이유를 알게 됐는데 부인과 사별했다고 하더군요. 자식도 없고 친척도 없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에게 모든 사랑을 주시겠다며 매일 멋진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네요. 지금은 아빠가 소개해준 변호사와 사귀는 중이에요. 제가 한참 모자라지만 조건을 보지 않는 남자인데다 시댁 식구도 없고 마음씨도 착해서 욕심을 내서 사귀고 있어요. 결혼은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행복을 실컷 즐겨보려고 합니다. 또 좋은 일이 생기면 사연을 보내도록 할게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